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소방원론 문제 1번 보시면은 요 액화석유가스 우리 LPG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성질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액화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 기체가 대부분이고요. 부수적으로 요 부탄 기체가 가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성분은 프로판 아니면 부탄에서 1번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천연고무를 잘 녹여요.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용해되죠. 네 번째, 공기보다 1.5배 무겁다고 했는데 이 공기의 증기 비중은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이 프로판의 분자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2가 3이죠. 수소 1이 8개죠. 요거 계산하면 44예요. 그래서 증기비중 여러분이 계산하면 29분의 44. 대략 한 1.5 정도 나오죠. 그래서 1.5배 가볍다가 아니고 무겁다예요.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공기보다 가벼운 건 우리 LNG 기체죠. 도시가스. 주성분이 메탄 기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에요. 자, 이 액화석유가스 LPG라 해서 요 L은 리퀴파이드 페트로리움 가스의 약자죠. 주성분은 프로판하고 부탄이에요. 증기는 공기보다 약 1.5배 정도 무겁죠. 원래 무색, 무치, 색이 없고요. 냄새가 없는 건데 누출이 되면 사람이 빨리 알아차리라고 일부 집어넣는 것이 부취제예요. 즉 마늘 썩는 냄새 같은 거를 나타나죠.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죠.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 우리 LNG라고 하는 거죠.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에서 우리가 액화천연가스. 저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 증기는 이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이 되면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탐지부가 바로 천장 쪽에 설치하는 거죠. 다음은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다음 소화약제 중에서 이 오존 파괴지수 ODP가 가장 큰 것 찾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 오존 파괴지수가 가장 큰 거는 할론 1301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여러분 2번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오존 파괴지수가 가장 큰 거 할론 1301. 그래서 가장 작은 놈이 할론 104죠. 대신 할론 104는 ODP, 오존 파괴지수는 작은 대신 독성은 최대예요. 그 다음에 할론 1301은 ODP는 높지만 독성은 가장 작죠. 같이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ODP하고 GWP, 그 다음에 ALT, NOAEL, LOAEL, 그 다음에 ALC죠. 그래서 요 ODP라고 하는 것은 오존 파괴 지수인데 어떤 물질의 오존 파괴 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기준 물질이요. CFCl3예요. 즉 우리 그 상품명은 CFC11이죠.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GWP, 요건 지구 온난화 지수죠. 그래서 기준 물질이 CO2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LT, 대기 잔존 지수. 그 다음에 NOAEL, 요거는 농도를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요거 최대 농도. 그 다음에 LOAEL, 이놈은 농도를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그 다음에 ALC, 근사치 농도죠. 이건 15분간 노출시켰을 때 반수가 사망하는 농도.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넘어가죠. 자, 3번은 건축물의 그 방화 구획 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요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인데, 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자동 소화 설비죠. 요 놈을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획을 해야 되느냐. 단, 벽 반지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 재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면적 구획을 할 때 10층 이하는 1000제곱미터마다 하고, 이렇게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3배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11층 이상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3배니까 6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와 같이 불연 재료일 경우에는 500제곱이에요. 근데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1500이죠. 3배예요, 3배. 이건 면적별 구획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층 이상이죠. 불연 재료가 아닌 경우니까 원칙적으로는 200제곱미터마다 하는데, 여기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600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화 구획은 꼭 여러분이 뭐 기사 공부를 하든 관리사 공부를 하든 기술사 공부를 하든 현장 점검을 나가든 이건 확실히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화 구획의 구분은 요 면적별 구획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층별 구획, 그다음에 용도별 구획, 이렇게 3가지예요. 자, 그럼 면적별 구획은 어떻게 하느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되,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11층 이상은 원칙적으로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비 설치되면 3배인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단 11층 이상이 요 불연 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3배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는 거죠. 근데 층별 구획은요,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그 다음에 지하층, 요놈은 별도로 층마다 구획한다는 거.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지하층도 마찬가지로 층마다 구획한다는 거. 그래서 용도별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그 부분하고 기타 부분하고 구획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화 구조의 구획 부분의 구조는요, 내화 구조의 바닥이나 아니면 벽으로 구획, 아니면 갑종 방화문, 아니면 자동 방화 셔터, 이런 걸로 방화 구획을 한다는 거죠. 4번 나가죠. 자, 4번은 산림 화재 시에 이 소화 효과를 갖다 증대시키기 위해서 물에다가 첨가하는 요 증점제로서 적합한 거였는데, 요 증점제로 사용하는 것은 CMC라고 해서 요거 소디움, 그 다음에 C는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죠. 그래서 요 증점제로 사용되는 것은 CMC인 요 4번, 요 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CMC는 요 카복시의 C자하고요, 그다음에 메틸의 M자, 그다음에 셀룰로즈의 요 C자에서 우리가 CMC 약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의 소화 능력 향상 첨가되는 요 부동액, 물의 어는 점을 낮추는 첨가 물질, 이건 주로 에틸렌 글리콜 아니면 프로필렌 글리콜, 그다음에 요 글리세린 등을 갖다 첨가하는 거죠. 해서 물의 어는 점을 0도가 아닌 영하 한 25도까지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침투제 또는 침윤제라고 하는데, 요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빨래할 때 그 계면 활성제, 하이타이 같은 걸 그 첨가해서 빨래를 하면은 때가 아주 잘 지죠. 다시 말해서 침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첨가제로서 신부화제에 적합하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침투제, 침윤제는 신부화제에 적합하다는 거. 그다음에 요 증점대 또는 농축제에서 물의 점도를 갖다 향상시키는 그 첨가 물질이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CMC 아니면 요 겔가드라는 걸 갖다 첨가한다는 거. 그래서 요놈은 산불화제에 적합. 밀도 개질제인데 이건 밀도를 갖다가 개질하기 위한 첨가제로서 요 수용성인 그 폼이 있다는 거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이 소화 방법 중에서 요 제거 소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산불이 발생하면 화재 진행 방향을 앞질러 벌목한다. 자, 여기 산불에 화재가 났어요. 꼭대기에서. 그럼 이 주위를 갖다가 다 벌목을 해버리죠. 그럼 요 위에 있는 것만 타고 꺼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거소화죠. 근데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불이나 담요로 덮어버린다. 이건 뭐예요? 질식이죠. 2번이 바로 제거소화에 해당되지 않는 답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스 화재 시에 밸브를 잠궈서 가스의 그 공급을 차단시키는 거. 이거 제거소화죠. 그다음에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 속에서 아직 타고 있지 않은 그런 장작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는 거. 이것도 제거소화죠. 그래서 이 제거소화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시키는 그 방법인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진행 방향을 앞질러서 벌목, 그다음에 반응기 화재일 때는 공급, 밸브를 갖다 차단시키는 거. 유전 화재 시에는 폭약으로 폭풍을 일으켜서 화염을 제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이 촛불을 입김으로 이렇게 불어서 끄는 것도 화염을 제거시키는 소화 방법이죠. 다음 6번 가죠. 자, 이 포소화약제 그 적응성이 있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포소화약제는 포원액하고 대개 뭐 3% 아니면 뭐 6%죠. 원액하고 물하고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물이 한 97%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성 오염물에는 안 되죠. 자, 칼륨. 이거 물하고 만나면 뭐가 나와요? 수소기체 나오죠.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자, 알킬 리튬은 여러분이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성이에요. 자, 가솔린 화재. 사류오염물이죠. 이 사류오염물은 포소화 약제가 가장 좋아요. 그 3번이 바로 맞는 얘기죠. 자, 인화 알루미늄, ALP죠. 요거 물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나와요? PH3, 포스핀 기체 나오죠. 또 금수성이에요. 지금 여기 1번, 2번, 4번은 다 삼류오염물의 금수성이죠. 다음 7번 가죠. 자, 이류염물에 해당되는 거. 자, 이류염물은 여러분 몇 가지 안 되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하세요. 황화린이 있죠. 그 다음에 정린, 그 다음에 유황이 있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있죠. 지정수량은 요거 1호 1000이에요. 100kg, 500kg, 1000kg죠. 그래서 유황은 이류염물 맞고요. 질산 칼륨, KNO3죠. 요건 일류염물이죠. 산화성 고체죠. 자, 칼륨. 해당되는 거 찾는 거네요. 유황이 맞는 답이네요. 칼륨 K, 요거 삼류염물이죠. 금수성. 그 다음에 토루엔, 이놈은 사류염물에 일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근데 여러분이 1류에서 6류까지 다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다 일일이 암기하려면은
뭐 오염물 시험 보는 사람이나 해야 되지, 우리 그 소방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암기하라는 거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유염물은 이제 가연성 고체인데요. 황아린, 정린, 유황, 황적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그리고 지정수량 1호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번에 가면 주수소화할 경우에 가연물에 따라 발생하는 요 가연성 가스의 연결이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1번에 요 탄화칼슘 CaC2죠. 이게 물하고 만나면 C2H2 아세틸렌 기체 나오는 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탄화알루미늄 Al4 C3예요. 이게 물하고 만나면 삼류염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메탄 기체 나오죠. 그래서 이 2번이 틀렸네요.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면 메탄 기체 나와요. 그 다음에 인화칼슘 Ca3 P2죠. 이거 물하고 만나면 포스핀 기체 나오죠. PH3. 그다음에 수소와 리튬, 리튬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물하고 만나면 수소 기체 나오죠. 그래서 그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여러분이 이 반응식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나오는 기체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9번으로 가죠. 자, 9번은 물리적 폭발에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거죠. 우리가 폭발은 크게 물리적 폭발하고 화학적 폭발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화학적 폭발은 어떤 그 물질의 분자의 그 구조가 바뀌는 거죠. 즉, 분해 폭발이라든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중화 폭발, 그 다음에 산화 폭발, 가스 폭발도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증기운, 유증기, 다 이거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물리적 폭발은 분자 구조의 변함이 없는 거죠. 수증기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전선 폭발, 전선에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폭발되는 거. 그다음에 상전이, 상이 변한다는 거죠. 즉 액상에서 기상으로 변한다든가 상전이 폭발. 그래서 여기 물리적 폭발에 해당하는 것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수증기 폭발이죠. 분해나 분진, 요거 다 화학적으로 그 반응에 의한 폭발. 증기운도 마찬가지죠. 다음은 10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된 이 동식물 유류의 성질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1번 요드값이 작을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작을수록이 아니고 요드가가 클수록 건성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드가가 클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상온에서 모두 동식물 유류는 액체죠. 물에는 잘 안 녹는 불용성이지만 유기용제, 에테르나 벤젠 등에는 잘 녹죠. 인화점은 1기압에서 250도 미만. 그래서 이 동식물 유류는 제4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 요드 값이 130 이상인 요 건성류는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동식물 유류의 분류는요. 건성류는 요드 값이 130 이상, 반건성류는 요드 값이 100에서 130, 불건성류는 요드 값이 100 이하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드 값이 클수록 더 위험한 거죠.
특히 건성유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아마인유 있죠? 요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요 피난계획의 그 일반 원칙 중에서 요 풀프루프하고 요 페일세이프가 있는데, 요 풀프루프 원칙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풀프루프의 원칙은 요 풀이 뭐예요? 어리석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사람은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공포감에 의해서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기본 특성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가 움직일 정도의 그 두뇌 정도로도 피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풀프루프의 그 원칙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한 가지가 고장이 나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피난할 수 있는 원칙. 이게 뭐예요? 이건 페일세이프죠. 하나의 수단이 불가능하면 다른 수단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대책이죠. 2번에 두 방향의 피난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일세이프죠. 피난 수단을 이동식으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틀린 거고요. 피난 수단을 조작이 간편한 원시적인 방법, 이게 바로 풀프루프를 갖다가 배려한 대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가 있는데, 풀프루프는 사절시 사람의 심리 상태는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행동 특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고려해서 원시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배려한 대책인데요. 예를 들면 피난이나 유도 표지가 문자보다는 색과 형태, 아니면 피난 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게, 즉 나가면서 열 수 있도록 밀어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풀프루프에 해당이 되고요. 페일세이프는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 불가능하면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 확보, 아니면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되면 예비 전원에 의해서 뭐 비상 조명 등이 밝혀준다든가, 이런 게 바로 페일세이프에 해당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나열하라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 사류연물에 대한 문제예요. 인화점. 이 사류연물은 인화점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사류는 특수인화물,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1석유류죠. 그 다음이 알코올류, 그 다음이 2석유류, 그 다음이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1석유류가 인화점이 21도씨 미만, 2석유류가 21도씨에서 70도씨 미만, 3석유류가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 4석유류가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화점이 낮은 거니까 특수인화물이 가장 낮아요. 자,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에 들어가죠. 알코올류. 이항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죠. 아세톤, 요건 1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요 이항화탄소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석유류, 아세톤이죠. 그 다음이 에틸알코올이에요. 그러면 이항화탄소가 가장 낮으니까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두 번째가 요 아세톤이 들어가야 되죠. 예, 바로 요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요 인화점을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요게 몇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기의 그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연기의 유동 속도는
수평 방향이 수직 방향보다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죠. 즉 계단 같은데,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런 데가 연기가 빨리 확산이 되죠. 수직 방향으로가 훨씬 수평 방향보다 연기의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동일한 가연물에 있어서 환기 지배형 화재, 환기 지배형 화재라는 것은 연료는 즉 탈 수 있는 가연물은 많은데 공기에 의해서 화재 진행이 좌우되는 거죠. 그게 환기 지배형이에요. 공기가 연소 속도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 지배형 화재는 공기는 충분한데 이 연료가 부족해서 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기 지배형 화재가 훨씬 연료 지배형보다는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불완전 연소하죠. 그래서 연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고온 상태의 연기는 유동 확산이 빨라 화재 전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연기는 불완전 연소에서 발생되는 고체, 액체, 기체의 집합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의 이동 속도는 일반적으로 수평이 0.5에서 1m/s, 수직이 약 2에서 3, 그 다음에 계단실이 3에서 5 정도 되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물과 반응을 해서 요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거 물어본 거죠. 자, 요 칼륨, 금속이죠. 금속은, 여러분 이건 꼭 암기하세요. 금속은 대부분 다 그래요. 물하고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륨도 물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이 돼요. 자, 인화아연.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인화아연. 인하고 아연하고 결합이 된 거죠. 인화아연. 산화칼슘 CaO예요. 자, 이 CaO는 이건 우리가 생석회라고 하죠. 요놈은 물하고 만나면 소속해가 돼요. CaOH2.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열을 발생하죠. 근데 이 산화칼슘은 물하고 만나도 어떤 기체가 나오지 않고 열만 많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탄화알루미늄 Al4C3죠. 이거 물하고 만나면 메탄 기체가 나오는 거죠. 자, 인화아연은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화아연은 물하고 만나면 포스핀 기체 나온다. P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4번에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요 3번 바로 산화칼슘이죠. 다음에 그 15번 가죠. 자, 이 15번은 이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피난 특성으로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은 평상시에 사용하던 출입구나 통로를 갖다가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죠. 귀소 본능. 그건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화재 시에 공포감으로 인해서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긴다. 아니죠. 화재가 나면 사람은 밝은 쪽으로 피난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예요. 빛을 피해 어두운이 아니고 요건 밝은 곳으로 가는 거죠. 요게 지광 본능이에요. 지광 본능.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네요. 3번에 발화 지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이게 태피 본능이죠.
네,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 이게 추종 본능이에요. 즉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재 시 인간의 본능이 귀소 본능, 지광 본능, 추종 본능, 퇴피 본능, 좌회전 본능.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은 16번 가죠. 자, 물체의 그 표면 온도가 250도씨에서 650도씨로 상승을 했을 경우에 요 열 복사량은 약 몇 배 정도 상승이 되는가? 이건 여러분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열 복사량 Q는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 A, 그다음에 단면적, 그다음에 기하학적 상수 팩타죠. 그다음에 고온의 절대 온도의 사승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 온도의 사승이죠. 그래서 그 열 복사량은 절대 온도의 사승에 비례하니까 비율은요, 저온의 절대 온도 T2의 4승분에 고온의 절대 온도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3에다가 저온이니까 250도가 저온이죠. 여기서는 요거의 4승분에 273도에 고온 650도의 4승.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면 이게 9.7배가 나와요. 맞는 다음 바로 요 4번인데, 요 스테판 볼츠만의 열 복사량 계산하는 공식, 요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열 복사량 구하는 공식이죠. 다음은 17번 가죠. 자, 조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거. 이 조연성 가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지연성 가스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조연이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그래서 주연은 그 영화에서 가장 그 주인공을 주연이라고 하고, 이 조연이라는 것은 그 주연 배우가 연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조연이죠. 그래서 이 조연성 가스는 자신은 타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걸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데, 조연성은 그 산소나 아니면 오존 아니면 불소, 염소, 그다음에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게 바로 조연성이죠. 그래서 산소, 오존, 불소, 염소,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바로 조연성 가스예요. 그래서 조연성 가스는 자기 자신은 타지 않고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류연물이 뭐예요, 이게? 이게 산화성 고체죠.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산화성 액체예요. 이건 불연성이에요.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산소가 방출돼서 남의 연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연성 가스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산소가 조연성 기체죠.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CO, 가연성 기체죠. 수소도 가연성 기체죠. 부탄, 마찬가지로 가연성 기체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자연발화 방지 대책인데 설명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첫 번째,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건 맞죠.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히 해야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촉매와의 물질과의 접촉 피해야 되죠. 4번에 가면 이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가 아니고 이건 낮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습도가 높으면 자연발화가 덜 일어날 것 같지만 반대예요. 그래서 자연발화의 조건을 보면은 주위 온도가 높아야 되죠. 자연발화 일어나려면 표면적이 넓어야 되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죠.
그다음에 자연발화 방지 대책, 열의 축적 방지, 온도를 낮춰야 되고 습도를 낮게 유지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자연발화의 형태도 한번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19번 가죠. 자, 분말 소화약제로서 ABC급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1종 분말부터 요 4종 분말까지 1종, 2종, 3종, 4종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종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그래서 탄산이 CO3죠. 그래서 NaHCO3를 우리가 제1종 분말, 2종 분말은 KHCO3죠. 3종이 제1인산암모늄 NH4H2PO4. 그 다음에 4종이 중탄산 칼륨. 다시 말해서 2종하고 요소하고의 혼합물이죠. 그래서 착색은 1종이 백색, 2종이 담회색, 3종이 담홍색, 4종이 회색이죠. 그래서 적응화재는 3종만 A급 일반화재하고 유리화재하고 전기화재 세 가운데 다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유리화하고 전기 BC급만 가능하죠. 그래서 ABC급이니까 3종 분발인 요 1종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아마 이건 다음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다음은 20번 가죠. 자, 과산화 칼륨이 물과 접촉했을 때, 자, 과산화 칼륨 K2O2, 과산화 나트륨 Na2O2, 이거 다 물하고 반응하면 여기선 수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산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건 산소죠. 이건 다 인류염물의 무기과산화물이에요. 즉 우리 과산화수소가 H2O2잖아요. 여기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여기로 뭐 K나 Na 이런 게 들어간 것이 과산화 칼륨,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바륨, 과산화 마그네슘 다 무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기과산화물이 물과 반응이 되면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발생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